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잘했던 일이 있으시죠?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전 당신이 살았던 또 다른 생에서 가까운 능력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전생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주팔자가 그것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사람이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 도교의 순환 철학,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전생의 개념은 모두 하나를 향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도 이 개념은 깊이 다뤄집니다. 연주, 즉 태어난 해의 간지는 전생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보는 학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부모님 아래, 이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사주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4살 때 나침판에 매료됐습니다. 모차르트는 3살에 피아노 앞에 앉아 선율을 따라쳤죠. 우리나라에도 어릴 때부터 붓을 잡은 화가, 천부적인 바둑 실력을 가진 기사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들을 가르친 건 누구였을까요? 물론 유전자, 환경,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 같은 교육을 받아도 누군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누군가는 평범하게 머물잖아요. 그 차이를 유전자만으로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동양 철학은 이렇게 봅니다. 전생에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과 지식은 영혼 속에 새겨져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잘하는 일, 처음인데 낯설지 않은 그 감각, 바로 그게 전생이 남긴 흔적입니다. 사주를 볼 때 직업은, 재물운만 보는 건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진정한 사주 읽기는 그 사람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읽는 일이거든요. 연주의 관살이 강한 사람은 전생에 권력과 명예의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리더 역할을 자처하고 규칙과 질서에 남다르게 민감하죠. 인성이 강한 사주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하고 책을 가까이 합니다. 배움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건 전생에 학문을 닦던 영혼이 다시 그 길을 걷고 싶어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식신과 상관이 발달한 사주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상관은 창조적 표현의 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음악을 들으면 남다르게 반응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자기만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전생 예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예술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악기를 배운 적 없는데 선율이 귀에 쏙 들어오는 분들 계시죠? 악보도 못 읽는데 왠지 코드 진행이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예인 계층이 있었습니다. 광대, 악공, 기생. 이들은 평생을 소리와 춤에 바쳤습니다. 천대받는 신분이었지만 그 영혼 속에 새겨준 예술의 DNA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생에서 음악이나 예술에 이유 없이 끌린다면 그건 단순한 취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이번 생에도 손끝과 귓가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히 어릴 때 특정 악기나 장르를 처음 접하는 순간 낯선데 낯설지 않은 묘한 기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시감의 정체가 바로 전생의 기억입니다. 치유의 손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군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 곁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위로의 말이 저절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다치면 먼저 달려가 살피고 동물이 아프면 보살피죠. 부모님이 가르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재능은 전생에 치유의 역할을 했던 영혼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조선시대 의원이었거나 혹은 마을의 무당이었거나 무당을 나쁘게 보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원래 무당은 마을의 아픔을 품고 치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고통을 감지하고 달래는 능력, 그게 전생에서 이어진 겁니다. 현생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로 나타납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피하는 일을 이분들은 오히려 사명감으로 하십니다. 그 사명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영혼의 기억에서 온 겁니다. 글과 말의 재능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사랑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전에 혼자 책을 펼치고 일기를 쓰고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죠. 조선의 선비들은 평생을 글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서 삼경을 외우고 글로 사상을 전하고 붓으로 세상과 소통했죠.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태블릿을 쥐어줘도 자연스럽게 글을 씁니다. 마이크 앞에 세워도 말이 막히지 않아요. 이게 핵심인데요. 이런 분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남들보다 빠릅니다. 언어 자체에 대한 친화력이 영혼에 새겨져 있거든요. 전생에 수십 년을 글과 씨름한 결과가 이번 생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리더십과 카리스마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앞에 서는 아이가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고 갈등을 조율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리더가 됩니다. 전생에 마을 이장이었거나 군대를 이끈 장수였거나 혹은 나라를 다스린 관리였던 영혼은 이번 생에도 그 기질이 그대로 남습니다. 사주에서 관성이 강하고 특히 정관이 월주나 일주에 자리한 분들에게 이 기질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서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책임감을 느끼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생의 권위에 집착하면 이번 생에 독단적이 되거나 주변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전생의 재능은 활용하되 이번 생의 맥락에 맞게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 감각과 재물 직관에 대해서도 일하게 해드려야겠군요. 숫자에 밟고 기회를 귀신같이 포착하고 어릴 때부터 용돈을 불린 경험이 있다면 전생의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의주상인, 개성상인처럼 상업으로 이름을 날린 집단이 있었습니다. 신분적 제약 속에서도 경제적 감각으로 부를 쌓은 분들이죠. 그 감각이 영혼에 새겨져 이번 생에도 재물을 다루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강하고 용신으로 작용하는 분들, 특히 비겁이 약하고 식재가 흐르는 구조의 분들에게 이 성향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시장을 구경하다가 눈이 번쩍이거나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죠. 어른들 눈에는 엉뚱해 보여도 전생의 DNA가 깨어나는 순간인 겁니다. 이제 전생 재능을 알아보는 3가지 핵심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접했는데도 낯설지 않은 느낌입니다. 어떤 악기를 처음 잡았는데 어색하지 않다거나 처음 방문한 장소인데 왠지 와본 것 같은 기시감. 이건 전생의 기억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실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두 번째는 강한 감정 반응입니다. 특정 시대의 역사 드라마를 보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특정 음악을 들으면 강렬한 향수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 시대, 그 감정과 연결된 전생의 기억이 반응하는 겁니다. 특히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배경의 영상을 보다가 유독 강한 감정을 느끼신다면 그 시대와 연결된 전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배움의 속도입니다. 남들이 수년을 배워야 익히는 걸 몇 달 만에 따라가는 분야가 있다면 그건 이미 알던 걸 다시 꺼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잊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빠를 수밖에 없죠. 자, 전생의 재능을 알았다면 이번 생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전생에 그 일을 잘했다는 건 영혼 깊은 곳에 그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 생에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배움의 초기 저항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면 그건 전생의 기억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강요하지 마세요. 전생의 재능이 이번 생의 목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의 음악가였더라도 이번 생의 사주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음악을 직업으로 삼기보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생의 능력은 이번 생을 살아가는 데 쓰이는 자원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셋째, 사주와 함께 보세요. 전생 재능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이번 생의 사주에서 그 재능을 키워주는 운이 언제 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때를 알아야 심을 수 있거든요.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보면 전생 재능이 빛을 발할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전생의 재능에 집착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전생에 권력자였다는 이유로 이번 생에서도 무조건 리더여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면 현실과 충돌이 생기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전생에 예술가였다는 이유로 이번 생도 반드시 그 길이어야 한다고 몰아붙이면 현생에 다른 아름다운 가능성을 놓치게 되죠. 사주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별자리를 보고 항해하는 선원처럼 방향을 알되 물결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생의 재능은 이번 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자원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잘했던 것, 이유 없이 끌렸던 것, 처음인데 낯설지 않았던 것, 그것들은 수많은 생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쌓아온 소중한 보물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면 이번 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는 그 보물이 이번 생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어떤 방향으로 빛을 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알고 그 뿌리를 이해하면 인생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왜인지 모르게 뭔가를 너무 잘하는 분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 보이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주팔자 일주별로 전생 직업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